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알아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해시태그는 바로 엔터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아이돌 그룹의 컴백이 7월에 대거 몰려 있다고 하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뉴진스부터 방탄소년단 정국, 있지, 또 투모로우바이투게더까지 컴백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여름 시즌은 엔터사들이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앨범을 구성한다고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투자자분들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엔터 업종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면서 황스타그램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요즘 K-팝을 앞세운 국내 가요 기획사들 주가가 엄청나게 요동치고 있죠. 우리 국내 BTS, 블랙핑크, 요 두 그룹만 있을 줄 알았던 우리의 착각을 넘어서서 신인 그룹들의 또 엄청난 활약으로 이 기획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엔데믹 시대에 맞춰서 공연계도 활기를 띄우면서 이 가요 기획사들이 1분기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호재로 작용을 했죠. 자, 하반기에는 어떠할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안진아 연구위원 모셔보고 엔터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역시 엔터주 소개해 주시는 분답게 네, 뉴진스 티를 입고. 뉴진스 티를 또 입고 오셨네요. 네, 곧 이제 컴백하니까. 네. 뉴진스 또 컴백해요? 네. 오. 7월 20일에 또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래요? 성공개곡으로 이제 네, 곧 나옵니다. 한국. 뉴진스 네. 팬클럽 아니요. 이런 거. 아니요. 네. 팬클럽은 굉장히 아니고. 좀 좋아하시는 거 봐. 아이돌을 좀 좋아하시는 이 것 같아요. 티는 작년에 뉴진스 처음 데뷔했을 때 이제 음. 더현대서울에서 처음으로 이제 팝업 맞아요. 형태로 네. 네, 먼저 데뷔 전에 이런 행사를 했었을 때 제가 가서 직접 구매한 티셔츠고요. 네, 그래서 오늘 겸사겸사 더우니까 입고 와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희원님께는 좀 생각을 해보면 직접 발로 뛰시는 거네요. 주식을 더 알기 위해서 이런 네. 티셔츠도 사고 네, 팝업 스토어도 굿즈도 가가지고 사고 보고, 콘서트도 가고. 가고. 네. 굉장히 좀 즐겁게 일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네. 하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좀 계속해서 좀 네. BTS만 우리가 좀 많이 좀 네. 하이브 주가를 네. 봤을 때 좀 생각을 네. 많이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뉴진스부터 뉴진스. 신인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네. 엄청나게 지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네. 이 하반기 쪽에도 좀 계속 이어갈 거라고 보세요? 일단 저는 연초부터 작년 연말부터 말씀드렸듯이 상저 그렇긴 하죠. 하고 오름 실적도 우상향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일단 리오프닝이 가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겨우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뿐이고 지금 콘서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계절적으로 이제 월드 투어를 이제 많이들 돌기 때문에 그런 계절적 성수기나 이런 게 좀 무의미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전통적으로 2분기나 4분기 때 좀 많이 집중해서 열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 넓어진 팬층을 가지고 이제는 거의 다 투어를 돈다고 그렇죠. 하면 네. 사실 한국보다는 해외에 나가 있는 시간이 길고 저도 한국의 아티스트의 공연을 해외에서 봐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그럴 수도 이르렀어요. 있겠네요. 네, 네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엔터 사사의 실적에 기여를 할 것이다. 네. 네. 이게 4대 대형 기획사의 시가총액 한만 무려 21조 3,094억 원을 달성했고요. 또 하이브는 시총 순위가 23위로 네. 한국전력을 넘어섰어요. 네. 이 상황이 더 맞는 겁니까? 아니면 더 이걸 넘어서서 더 올라갈 거라고 더 올라갈 보세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요? 과거에 저한테 한국전력 커버하라고 했는데 그 네네. 결사 반대하고 엔터를 하길 잘했다는 선택이 여기서 네. 또 이렇게 수치로서 이제 증명이 되니까 너무 뿌듯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네. 한국전력이 시가총액 2위, 네. 3위, 1위 네. 이렇게 하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바로 성장 산업의 음. 위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짧은 네네. 시간에 어느
정도 이런 정성적 모멘텀 그리고 이런 정성적인 모멘텀이 이제 숫자적인 정량적인 지표로 나타나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올해 들어서 이제 엔터 사사들이 정말 YTD로 연초 대비 뭐 거의 다 50% 이상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네. 많게는 거의 100%까지 오른 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호실적을 좀 호실적 나온 이후에 좀 더 이제 주가 흐름이 더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좀 주력 아티스트들의 컴백 소식이 들리면서 이제 앨범 판매량이나 이러한 것들의 수치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미 BTS의 수치를 넘어선 그룹이 보이그룹이 두 그룹이나 있죠. 그래서 세븐틴 그리고 JYP의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는 초동 물량이 거의 500만 장 가까이 찍으면서 이제 BTS 같은 경우는 370만 장 정도가 이제 가장 마지막 앨범의 순위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이 이제 추후에 이제 데뷔하거나 아니면 또 컴백하는 얼마 데뷔한 지 안 됐지만 뉴진스 같은 경우는 올해 7월 되면 이제 1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선주문량에 대한 기대감이 뭐 더블 밀리언이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밀리언셀러는 다 넘는 뭐 이런 시장이 좀 돼버려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엔터사의 실적에는 더 반영이 돼서 2분기, 3분기 갈수록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JYP 엔터의 주가가 제일 많이 상승을 한 것도 있겠네요. 일단은 스트레이키즈? 보시면은 예. 스트레이키즈 제 마지막 리포트 제목이 5스타였는데요. 그게 이번 스트레이키즈 앨범 제목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거의 500만 장 정도 판매를 했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엔터 3사, 4사 다 골고루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다 쌍끌이 매수세가 연이어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게 유지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주 나가시잖아요. 그러게요. 제 돈으로 아, 진짜요? 내 돈 내산이죠. 네, 저는 다 제 돈입니다. 네. 네. 아, 그럼 회사에서 지원이 나오는 건 아닙니까? 그러게요. 나왔으면 좋겠지만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예. 본인은 역시 1위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일인지 즐기기 위해서. 출장인지 놀러 간 건지 모르겠지만. 아, 네. 이번에 BTS 슈가 그 요코하마 콘서트 갔다 아, 오셨다면서요? 네, 진짜 저는 실제 분위기가 좀 어때요? 이 일본도 한류 갔다 왔고 저 예. 방콕 공연도 연달아서 또 오, 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나라마다 분위기가 진짜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그 팬들의 문화도 좀 더 다르고 그래서 뭐 방콕이든 일본이든 사실상 굉장히 좀 열렬하게 이제 시야 제한석까지 다 이제 꽉꽉 채워서 연달아서 매진이 된 상황이고요.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보수적이고 네. 좀 더 이제 조용하고 약간 그런 그렇죠. 스탠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제 공연이 시작되니까 거의 열광적이에요. 네, 슈가 씨의 곡은 거의 다 랩이거든요. 한국어로 굉장히 이루어진 빠른 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도 이제 몰라요. 외국인들이 한국어 랩을 떼창하는 걸 보고 저도 이제 그렇군요. 모르는 가사들을 대단하네요. 네, 그런 거에서는 굉장히 또 이게 팬덤이 그룹으로 활동을 하나 솔로로 활동을 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유지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니 개인적으로 일본 관객은 그런 거 안 따라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좀 영상이나 이런 조용하고 걸로. 이제 예. 박수도 굉장히 정적으로 치고 이런데 네네. 가장 좀 열기가 뜨거웠고요. 방콕도 마찬가지고 네, 지난주 이제 슈가 씨 같은 경우는 서울 25일 마지막 콘으로 이제 원래는 예정된 일정을 다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마지막 콘서트에서 이제 추가 앵콜 공연 8월까지 또 3회 연다고 한다고 합니다. 네네. 전 서울은 못 갔는데. 아, 여기도 갔다 오셨어요? 10주년 페스타? 네, 그거는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분위기가 어땠어요? 거기도 저는 갔다 왔고요. 거의 뭐 언론에서는 30만 명 정도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뭐 실질적으로는 아무래도 다 트인 공간이다 보니까 그 이상이 더 모객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굉장히 안전 요원이라든지 뭐 서울시라든지 이런 질서 속에서 굉장히 좀 넓은 탁 트인 공간에서 많은 외국인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한국인 분들보다 한 7대3 비율로 외국인이 더 나타났었고, 많았어요. 네, 그리고 그게 사실상 또 추첨이 있었거든요. 네네. 아미 라운지 뭐 그 한 명 멤버 리더분이 와서 이제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을 하셨고, 네네. 그다음에 10주년 불꽃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봤어요, 것들도 저도. 예. 이제 당첨이 돼야 돼요. 위버스라는 그래요? 플랫폼에서 이제 팬클럽에 한해서 이제 응모를 해서 이제 당첨이 되면 그 좌석에 이제 번호표나 이런 것들 받고 들어가서 보는 건데 저는 이제 방콕에서 콘서트를 기다리면서 또 위버스를 통해서 또 응모를 했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또 돌아오자마자 주말에 가서 네, 불꽃 축제를 보았습니다. 아, 여러분들 저희 연구위원님 모신 겁니다. 팬을 모신 게 아, 아니라 네. 너무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니까. 아니, 근데 이제 현장에 이런 가셔서- 애널리스트 없잖아요.
발로 애널리스트십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피부로 느껴보시고 또 투자에 또 이제 선행하시니까. 하지만 제가 다 네. 추첨을 해서 갔다 온 거고. 아, 직접 다 네, 넣으셔서. 추첨이 돼서 간 거죠. 네. 뭐 카드 회사처럼 앞자리 준 거 아니고 아니죠. 직접 가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안 된 알겠습니다. 것도 많죠. 네. JYP 얘기는 잠깐 아까 했었고 YG 빅뱅의 전속 계약 만료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의 JYP 그러니까 YG의 메인은 사실 블랙핑크라고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사카에서 또 최근에 월드 투어 갔다 오셨다라고 이야기 네. 들었는데 여기는 또 어땠어요? 오사카에서 블랙핑크 콘서트를 보고 네. 다음날 요코하마 가서 BTS 슈가씨의 콘서트를 본 겁니다. 그래서 오사카에서 봤을 때도 거의 진짜 돔 투어였거든요. 교세라돔. 그래서 굉장히 또 핑크색 물결을 또 보면서 이제 웬만한 보이그룹 못지않은 팬덤 문화를 또 실감할 수 있는 네네. 자리였고 좀 팬덤의 연령층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여성분들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거의 웬만한 보이그룹의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수준이었고 연령층이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10대에서 20대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뉴진스티를 입고 있는 것처럼 이제 뭐 봄핑크, 이제 블랙핑크 굿즈라든지 뭐 헤어스타일이나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아티스트를 좀 따라하는 그렇게 좀 꾸미고 와서 즐기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제 BTS 같은 경우는 좀 나이가 연령대가 있으세요. 팬덤 분들이 뭐 30대 초반이라든가 네, 20대 30, 후반. 40대 굉장히 좀 있으시고 40대도 있어요? 네, 40대 이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가면 좀 어린 층에 속하는데 블랙핑크는 네. 정말 저도 이제 관객으로서 또 보면서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보다 더 아티스트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YG 주가 흐름이 어떨까요? 아무래도 좀 오너 리스크가 좀 있었잖아요. 사실 네, 그동안 뭐 좀 뉴스에서도 네. 우리가 많이 접해봤고 또 약간 좀 안 좋은 소식들도 좀 들었었는데 그래도 요즘 좀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본 것 같은데 네. 주가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죠? 주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많이 매수세 반등으로 들어오면서 많이 네네. 올라간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에는 이 좀 상태까지 올라왔죠. 네, 예. 그러다 지금 7만 원대로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그 빅뱅이라든지 빅뱅이 솔로 같은 뭐 계약 관련된 뉴스들이 좀 뒤늦게 나오긴 했지만 뭐 지드래곤이 이제 계약이 애초에 해제됐죠. 계약 상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뒤늦게 좀 뉴스로 회자가 되면서 좀 그렇군요. 원래는 계약 상태가 만료된 상태로 그냥 있었던 거고 이제 앨범 작업이나 뭐 아티스트로 할 시에는 뭐 언제든지 뭐 다시 YG야 뭐 할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의사를 밝힌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블랙핑크도 사실상 8월 8일이 또 재계약 날짜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한 번에 좀 관련해서 뉴스가 나온 것 같고 사실 블랙핑크가 잘 해주고 있고 보이그룹 중에 트레저라는 보이그룹이 하반기에 또 컴백을 앞두고 있고요.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트레저. 그래서 네, 이미 예. 돔 투어를 겨울에 한 4번 정도 앵콜 공연을 돌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이제 베이비몬스터라는 신인 걸그룹이 이제 블랙핑크 다음으로 또 8년 만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들 지켜보시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YG 왜 요즘 신인 안 나오지라고 좀 생각했던 분들 많은데 계속해서 좀 준비가 되어 가고 있었던 과정이었네요. 지금도 충분히 이제 다 모든 연습생들이 있고요. 근데 YG 같은 경우는 엔터사마다 약간 뭐 차별화된 점은 있겠지만 하나의 그룹을 이제 뭐 만든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뭐 키워낸다고 해야 되나요? 네. 해서 이제 데뷔시키기까지 다른 엔터사 대비 굉장히 연습생 기간도 길고 좀 오래 걸리는 평균적으로 5에서 6년 정도 이상 걸리는 것 같고요. 그만큼 아무래도 실력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네. 좀 생각이 네. 되어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그룹이 데뷔를 하면은 어느 정도 기본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 그렇게 이제 연습 기간이 오래됐다면 그래서 그런 믿음이 나온 있겠네요. 그룹마다 다 빅뱅도 그렇고 트윈년도 그렇고 블랙핑크도 그렇고 좀 항상 이제 글로벌리 성공하지 않은 그런 IP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베이비 몬스터도 좀 하반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하는 그룹 중에 한 명입니다. YG는 그럼 이제 빅뱅 시대는 갔다라고 좀 봐야겠죠? 일단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룹으로 이제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네. 주가는 블랙핑크가 이끌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네. 있겠습니다. SM이 좀 약간 주춤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내용도 좀 나오고 있지 않고. SM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연초에 좀 경영권 분쟁 이슈가 그쵸,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단 카카오 엔터로 이제 편입이 되고 관련해서 이런 뭐 좀 재정비라든지 뭐 경영적으로도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관련해서 원래는 아티스트 같은 경우들도 이제 컴백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뒤로 많이 딜레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그리고 갈수록 좀 더 모멘텀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주력 아티스트들도 뭐 엑소나 뭐 샤이니도 얼마 전에 컴백을 했고 뭐 엑소 같은 경우도 조금의 논란이 있었지만 엑소 결국에는 멤버가 좀 탈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첸백 씨, 근데 다시 돌아가서 이제 엑소 완전체로 활동을 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가 났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활동하고 아마 빠르면 3분기 아니면 4분기, 2분기까지는 좀 어닝적으로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아티스트의 뭐 컴백이라든지 군대를 이제 다 마치고 돌아오는 이런 완전체로서의 이제 활동이 반영되는 시기는 3분기 때부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한진아 의원님의 말이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하이브가 이 가격대로 30만 원대로 올 것이다. 37만 원. 네, 뭐이 35만 원까지 그때 말씀해 주신 걸 저희 기억나거든요. 37이에요. 목표주가 37만 원이에요. 네, 37만 원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자, 시가총액 뭐 하이브가 과연 몇 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지금도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르세라핌이나 뉴진스가 이렇게 잘 될 줄 예측을 올해 초까지만 해도 못했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말해도 네. 다 안 믿으셨잖아요. 다 안 믿었어요. 네, 뉴진스의 약간 노래가 팬심이 강하다, 약간 이런. 뉴진스의 노래가 이렇게까지 다 뜰 줄 몰랐잖아요. 노래 나오는 것마다 다 네. 성공을 거뒀고. 네. 그다음에 르세라핌도 멤버들도 뭐 이제 계속 다 부각이 되면서 예능도 이제 진출하면서 굉장히 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이 상황. 그 걸그룹 두 그룹이 굉장히 상위 클래스로 올라온 이 상황. 자, 네. 주가는 뭐 다른 이제 컨텐츠나 이런 걸 다 반영한다고 봤을 때 요 다음 예상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어떻게 예상은 생각하세요? 예.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지만 네네. 리포트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아, 리포트 안 나와요? 그래서 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BTS 그룹 활동이 부진한 것에 대한 우려가 많으셨는데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양한 아티스트의 활동이 받침이 되면서 다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솔로로 가져가도 굉장히 팬덤이 유지될 거다라는 그 두 가지의 논리가 숫자로 이제 반영이 확인이 되면서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 유입이 주가 상승을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활동이 다양한 이런 레이블들의 아티스트를 가지고 활동하면서 앞으로 더 하반기 갈수록 좋겠죠, 뭐. 알겠습니다. 부럽네요. 예, 네. 예. 아유 진짜 네. 안진아 의원 말 듣고 하이브 살 걸 그랬어요. 주변에 다 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자, 엔터 얘기 오늘도 너무 재밌습니다. 네. 또 다음에 또 한번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엔터 산업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같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첨자에게 나가고 있죠? 예, 이분께 졸탄의 콘서트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타킹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역시 생방송으로 저녁 7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